일반 검사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증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다. 보통 자율신경에 이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 병원을 거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 병원, 저 병원, 또 한의원도 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받기 전에는 일반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받아서 약물을 복용 중에 있었지요. 그거는 임시 방편으로 그런 게 있지만 완치 치료 개념은 아니었는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또 증상이 그대로 또 반복이 되고.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쌤TV 처방의 고수. 오늘의 이제 주제를 자율신경계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자, 우리 원장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저는 사산 고려병원 문진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컨설턴트 최수정입니다. 일단 자율신경계가 뭐라고 지금 정의할 수 있나요? 그 자율신경이 이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율신경계가 우리가 주로 이제 내장에 분포를 하거든요. 심장이나 혈관, 홍파, 그다음에 위대장 뭐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내장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신경계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다한증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율신경계는 외부 환경과 스트레스 등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현대사회 그런 이제 시대가 이렇게 이제 발전할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잘 안 소화가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예, 두통이 온다든지, 예. 자율신경의 이상인지 다른 질병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자율신경의 이상은 우리가 일반 검사로 원인을 잘 모르는 그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검사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증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소화불량이 되고 변비가 심하다든지 또 설사가 이렇게 지속돼서 병원을 찾는데 여러 달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게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고 좀 낫다가 또 재발되고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장에 분포하는 자율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부분을 주사라든지 이런 걸 놔가지고 자율신경이 이제 눌린다고 하거든요. 포획되는 눌리는 부분을 좀 풀어주고 나면 증상이 확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검사들을 해주시나요? 보통 자율신경에 이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여러 병원을 거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 병원, 저 병원, 또 한의원도 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증세를 파악하고 기존에 치료를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율신경 이상에 의해서 그런 발생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증세에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와야 된다. 이런 좀 그런 케이스들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계속적인 소화불량, 위대장 내시경을 해도 이상이 없고 약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약이나 또 과거의 검사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거는 자율신경의 포획 때문에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고 판단이 돼서 위를 담당을 하는 그런 자율신경이 분포하는 척추에다가 이제 주사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비염 같은 게 오래된 비염, 또 알레르기 같은 거 오래된 알레르기 아무 치료를 해도 이게 재발을 해요. 약을 먹고 해도 그런 분들도 와서 담당하는 자율신경이 분포하는 부분에다가 그런 주사나 이런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사를 아까 놓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맞나요? 네, 그거는 이제 네. 각 기관마다 네. 자율신경이 분포하는 그런 기관이 다 따로 네네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척추 중심으로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제가 직접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고 어떤 치료를 받는지 한번 보시죠.
환자분은 한 20년 정도의 비염 증상으로 다른 기관에서 이제 치료를 쭉 받으셨는데 재발을 했다가 또 호전이 됐다가 재발이 됐다가 호전이 됐다가 계속 그런 증세가 반복돼 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요 자율신경에 중점을 둬서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원래 제가 20년 넘게 비염 좀 심했습니다. 콧물, 재채기 이런 증상들이 심했는데 한 이틀 전에 잠을 잘못 잤는데 목에 경추 통증도 있고 이래서 목 통증 때문에 진료받으러 왔었는데 목 통증하고 비염 증상을 같이 치료할 수 있다는 치료가 있다 해서 제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한 달 좀 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사를 한 5회 정도 맞으셨다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싹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증상이 조금 이렇게 지속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한 레벨 업돼서 더 좋아지실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두통, 경부 통증, 심한 비염 증상, 코막힘, 콧물, 코맹맹이 소리 이런 비염 증상을 주소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신경 치료를 한 5회 정도 하셨는데 70% 정도 보존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통증이 아직 남아있네. 한 군데 뭐 통증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그 자율신경을 조금 안정을 시켜주는 주사를 조금 놔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재채기 콧물이 거의 이제 물 틀어놓고 쏟아지듯이 보통 많이 심할 때는 거의 우리가 갑티슈 한 통을 거의 뭐 다 쓸 정도로 코가 흘 정도로 콧물이 심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받기 전에는 일반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받아서 약물을 복용 중에 있었지요. 그거는 임시 방편으로 그런 게 있지만 완치 치료 개념은 아니었는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또 증상이 그대로 또 반복이 되고 치료받고 나면 일단은 몸이 좀 가볍습니다. 몸이 가볍고 호흡이 편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보면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잠시 잠깐 이제 졸면서 이래 콧물이 기관지로 넘어가서 이 기침이 나오게 했는데 요즘 그런 증상은 전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콧물 재채기가 많다 보면 항상 휴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따로 준비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일단은 생활의 질 자체가 많이 좋아진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지금 느낌입니다. 가족들 같은 경우는 항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재채기로 뭐 일어난 줄 알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재채기 자체가 없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같이 있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합니다. 저 혹 왔어요 지금. 혹 온 게 뭐냐면 저도 만성적인 제가 비염이 있거든요. 네. 정말 오래된 이제 비염이 있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치료를 해야 되나 그것도 하나의 자율신경계의 문제라는 맞습니다. 거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만성병들이 자율신경 문제 때문에 중풍이나 치매, 뭐 파킨슨병 뭐 이런 쪽도 틱 증상들 많이 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게 그것도 하나의 자율신경계 문제라고 봐야 되나? 네네. 안면신경 마비로 네. 그래서, 입이 돌아가고 눈도 안 감기고 이 음식을 먹으면 흐르고 이렇게 뭐 이마주름도 안 되고 제일 불편한 건 이제 밖에 다닐 때 안면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제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다음 식사하는 것도 좀 힘들고 원인을 잘 몰라요. 이 자율신경 마비가 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상들을 자율신경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자율신경 중에 하나인 뭐 미주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극을 해서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썼더니 한 일주일 만에 좋아지셔가지고 뇌의 질환이지만은 그게 이제 자율신경하고도 연관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신경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가 골수 피를 뽑아서 자가결 조효 세포를 채취를 해서 그거를 주사를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줄기 세포의 어떤 연장선을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율신경 주사라는 개념으로 치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개념으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주사약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를 뽑아가지고 하는 네. 방법도 있습니다. 자기 피에 줄기세포나免疫세포 요거를 신경 주위에 이렇게 놔서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일반 마취제나 생리식염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안전한 약물을 가지고 주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율신경 주사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고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나요? 자율신경 치료를 그런 약물을 써가지고 신경 부위에다가 우리가 주입을 하는데 한두 번 만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주로 만성적인 그런 질환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8회에서 10회, 12회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까 제일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돌고 오는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이게 무슨 만성질환처럼 해도 안 되는 거라고 포기를 하면서 돌다가 마지막에 오시는 거잖아요. 이제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긴 거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기존에 치료를 해가지고도 안 좋은 경우에 그 지속되는 경우에 자율신경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비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비인후과나 이 내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서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지고 뭐 수개월, 수년 동안 또 재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렇게 치료를 해도 재발을 하고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꼭 그런 자율신경계 이상을 생각을 해보고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시청자분들 좀 다 들으셨죠? 제가 느끼고 있는 거를 제가 놀랄 정도로, 야, 이거는, 그러니까 돌다가 가지 마시고 먼저 한번 가보시는 게 꼭 추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처방의 보수!